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아주 좋은 나라가 된 건가요?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현실은 더욱 고달파졌는데도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귀신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헬조선 용어조차 좌파의 선동질로 만들어진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유라에 분노해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왜 조민에게는 분노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정치인보다 더 정치화가 되어버린 국민들. 정치인도 아니면서 왜 매사 진영 논리에 따라 정의잣대를 다르게 들이밀며 정치꾼 노릇을 합니까? 당신이 지켜야 할 곳은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인데 말입니다. 바로 이런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자각하길 바랍니다. 역시나 29일자 방송 나라의 TV에서는 공수처장 누가 될지 너무 쉽다는 방송을 하면서 판사 출신 김진욱이 될 거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문재인이 검찰 출신 이걸리 권익위 부위원장보다는 수사 경험 없는 김진욱이 부려먹기 좋겠다라고 판단했는지 30일 재빠르게 김진욱을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지휘 경험이 일천한 것을 메우기 위해 수사통 보좌진들을 두면서 사실상 공수처 수사 대상을 관리, 컨트롤해 나갈 겁니다. 한마디로 김진욱이는 그냥 공수처 핫바지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주한미군이 29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평택, 오산, 군산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간호사들도 접종 신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외 요청을 한 이유는 주한미군이 접종하는 모더나 백신이 아직 한국에선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도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라며 전나 어이없어 했는데요. 살다 이런 정권 처음이네요. 아니, 미국이 주사 놔주고 본인도 원하는데 백신 확보도 하지 못한 주제에 이제 남이 맞겠다는 것까지 참견하고 지랄하십니까? 더욱 주한미군이 맞는 백신은 청와대가 29일 제약사 회장과 통화하며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자랑하던 그 백신 모더나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더 골 때립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에 대한 접종 제외를 요청한 것은 아니며 카투사 등을 포함 주한미군 내 한국인 전체에 대한 접종에 대해 정부 내부의 검토 절차를 기다려주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 접종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이런 뜻인데요. 아니, 그게 그 말이지 또 말장난하고 자빠졌습니다. 고민정 의원실이 29일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광진구청은 고민정 의원실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고 현재는 현수막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날 광진구청 측은 고민정 의원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다며 한 시민이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해당 장소에선 5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현수막이 걸려있다는 자체가 사전 신고가 안 됐다는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관계로 의원실의 공문 등으로 철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사진과 이름이 명시된 해당 현수막에는 우한 코로나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 코로나 민생 예산 558조 원 통과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5개 광고물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고민정 의원실은 지역구인 광진구청의 현수막 설치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방역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불법을 저지른 셈입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고자를 자처한 시민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민은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찌 이런 기본적인 법률 하나 지키지 아니한 것인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저 현수막을 통해 정부 방역 성과를 홍보하기에 급급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 광진에 우한 코로나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라는 현수막 문구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8일 정부가 구매하기로 결정한 4,6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가운데 3,600만 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명분에 대해서는 구매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4,400만 명분 물량을 확보했다는 현수막은 사실과 거래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 측은 일부 언론이 먼저 백신 4,400만 명분 확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고민정 의원 측은 결과적으로도 현재 4,400만 명분이 넘는 백신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사실상 백신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측의 이 같은 해명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신 확보 호소인 계약서 까봐라 등 조롱하는 댓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시민단체가 이용구 차관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이용구 차관을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약칭 법사련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련은 지난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구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 이용구 차관을 특정 범죄 가중법 제5조 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내사 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정경심 교수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선고 당일인 23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날 수사팀 관계자는 뉴스원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다툴 것이라며 양형과 관련해서도 양형 기준 및 구형에 비추어 볼 때 과경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코링크 피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금융위의 블루펀드 관련 거짓 보고를 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도 블루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사무실 PC 보관 자료들을 은닉하게 한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무죄 나온 부분을 집중적으로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쇠창살 사이로 살려주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온라인으로 등장할 때 나라의 TV는 누군가 원룸에서 장난을 친 가짜뉴스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데일리안 등이 이 수용자가 질병관리본부가 특별관리사동 각 방의 확진자를 8명씩 과밀 수용하고 있다며 손글씨로 고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 지경이 되도록 구치소 관리 책임을 지는 법무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에 따른 교정당국의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추미애 책임론으로 불거지자 추미애는 그제서야 2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 만입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가 교장 행정 최고 책임자인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는 동안 동부구치소에서 우한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가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꿎은 수용자들 불러내 세배 받은 것 말고 교장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가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우리 교정시설은 열악하고 과밀 수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숙제다라며 그런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고 교장 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 이런 교정 행정과 형사정책적 결단을 장관이 스피드를 내어 추진해야 하는데 윤석열 찍어내겠다고 1년 내내 미쳐 날뛴 추미애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역대 최대 규모 우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려 타 교도소로 이송된 음성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태가 다른 교정시설들로 번질 위기에 놓이면서 법무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추미애는 지 할 일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자기 일하려는 윤석열 총장 바짓가랑이 붙잡고 망나니 칼춤만 쳤구나. 추미애 직무유기 국정농단으로 구속해서 동부구치소에 수감시켜라고 분노했는데요. 이처럼 구치소 집단 감염 문제로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해 법무부가 서울시 송파구 반대로 초기에 전체 수감자 검사를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구치소 사태가 악화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29일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14일 역학조사 때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수용자 전수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수용자 전수검사를 하려 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 반대로 못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조기 대응 실패로 지적된 사안 중 하나인 늑장 검사가 서울시와 송파구 탓이란 취지여서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9일 오후 4개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송파구, 동부구치소,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이 합의해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검사한다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서울시와 송파구 탓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우한 코로나 검사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법무부 예산 문제로 전수검사를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초기 대응 실패 책임을 면하려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반발만 사게 되면서 원팀은커녕 위기 속에서 방역 주체 간 갈등만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합심해서 위기 대응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 책임 전가를 하는 법무부 태도가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